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 엄청 나오는데요. 최근 세무조사의 추세는 준 사람도 조사를 받는 사람도 조사를 합니다. 40대와 50대라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건 절대 또 아닙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받으면 그거 믿어줄게,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런 것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꽤 놀랍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 엄청 나오는데요. 최근 국세청은 작은 금액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은 조사의 대상이 될까봐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세무조사 나오지 않았던 거 이제 다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름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거라서 막무가내로 부동산 많이 사서 또는 뭐 증여를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20대나 30대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좀 받았는데 이걸 또 신고를 안 해서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40대와 50대라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건 절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세무조사 대응을 하고 상담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50대 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증여세 세무조사는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한테만 조사가 나오진 않고 최근 세무조사의 추세는 준 사람도 조사를 하고 받는 사람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아버지와 자녀 둘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통합조사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세무조사 추세로 금액이 작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있어서 모든 연령대가 표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안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되는 이유와 조사의 방식 그리고 대비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세무조사가 안 나오니까 뭐 들을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도 대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안 나오더라도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이 자금 출처 조사는 뭘까요? 말이 좀 어렵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한 자금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자기 돈으로 부동산 다 샀으면 조사 안 나오겠죠? 아예 세무조사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갖고 있는 자료로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국세청은 세금을 신고하면 자료를 갖고 있어서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모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부동산 취득을 100% 했다면 세무조사 거의 안 나올 거고요. 그렇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았거나 은행 등 금융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좀 빌려서 부동산을 샀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왕창 갚았거나 이런 큰 이벤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자금의 출처 조사는 누가 대상이 될까요?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 나한테만 세무조사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조사는 이런 사람이 나와 이렇게 특정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령이나 재산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연령대든 자금 출처 조사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거든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한테 신고를 받으면 그거 믿어줄게,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전산 분석을 하는데요. 소득 대비 지출 분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PCI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한 5년 정도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납세자의 재산의 증가금액, 소비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에서 알람이 막 이렇게 울리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로 분석을 했는데 이상하겠죠? 이럴 때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꽤 놀랍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이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으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증가액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증여가 있었다는 것이 좀 의심이 된 거나 이럴 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가 나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면 이미 계좌 내역과 신고된 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국세청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국세청이 알아서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도 금융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세무조사 안 해보신 세무사들도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 자료 최대한 안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미 국세청이 자료 다 갖고 있어서 불가능하겠죠. 이미 국세청은 자료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요청하지도 않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짧으면 한 달 정도 받고 아마 보통 2달 전후로 받게 되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조사 이 한 달, 2달 기간이 아주 피말리는 시간이 됩니다. 당장 돈도 없는데 세금 폭탄이 또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 제 경험상으로 세무조사로 망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분들은 없었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잘 설명을 해서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 조사 충분히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고 끝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심하게 세금 많이 나와서 아예 망한 분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세무조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요청이 왔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세무조사 막바지에 자료를 넘기면 조사를 잘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평소에 대비를 잘 해둬야 됩니다. 증여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제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이해 안 갔거나 궁금하시면 저와 상담도 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 작성 잘 하고 실제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확인도 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누구나 철렁하거든요. 저도 세무사지만 세무조사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때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조사가 나왔더라도 제 영상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상담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